취재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 AS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1년 2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생들은 내년 의대 정원 동결이라는 정부의 양보에도 여전히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한 사회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양측의 갈등이 벌써 1년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갈등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의정 갈등은 지난해 2월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예.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9년째 3,058명이었는데 정원의 65%를 한 번에 파격적으로 늘린 거죠. 정부는 당시 고령화와 지방의료 현황에 비춰봤을 때 향후 의사 15,000명이 부족해진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부족 하나마 1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네, 지난해 정부의 발표를 함께 듣고 오셨는데 모두 아시겠지만 당시에 의료계 반발 엄청났죠?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었죠. 개원이들이 주축인 대한의사협회는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집단 행동에 나섰고요. 예. 대학병원에선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으로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었죠. 전공의에게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네. 의대생 휴학은 불허 방침을 밝히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네, 이후로 계속 양측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갈등이 반복되다 보니까 또 장기화하다 보니까 정부도 이런저런 유화책을 내놓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단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의 유급이나 재적을 막기 위해서 각 대학들이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했고요. 예. 동맹휴학 불허 방침도 복귀를 약속하면 휴학을 승인해주는 식으로 바꿔서 압박 수위를 낮췄었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강요라며 더 크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의대생들은 얼마 안 가 2025학년도 대정부 방침도 투쟁으로 의결했습니다. 협회는 2025학년도 협회의 행보를 예. 대정부 요구한 관철을 향한 투쟁의 진행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결국에 이렇게 해를 넘겨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하자 결국에는 정부가 조건부로 3,058명으로 복귀를 해라, 복귀안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정부는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사학번은 물론이고 신입생인 2호학번 학생들도 수업 거부 조짐을 보이면서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조치는 없을 것입니다.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네, 이런 조치에 학생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반쪽짜리 복귀였습니다. 의대생이 제적을 피해서 등록만 하고 수업을 듣지 않는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한 건데요. 예. 실제로 지금까지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30% 언저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의정 갈등의 가장 최근 소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학생들이 전부 교실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단 3,058명 원점 회귀를 확정한 거죠? 네, 맞습니다. 교육부는 내세웠던 전원 복귀의 원칙도 스스로 깨면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되돌렸습니다. 예. 수업 거부 투쟁이 길어지면서 2사, 2호 두 개 학번이랑 신입생들, 그러니까 26학번들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파행 우려가 나오는 등 의대 교육 붕괴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인데요. 문제는 의대생들이 아직도 투쟁 모드라는 겁니다. 의대생들은 당초 전공의 수련 이후 2차 병원 내에 필수 의료 분야 중심 인력 배치 내용의 필수 의료 패키지 같은 정부 의료개혁안 전체에 반발해서 수업을 거부했었던 게 하나 있었고요. 네. 내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정부 직속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믿기 힘들다. 정부의 증원 방침을 모두 철회하라. 이런 주장을 네. 펼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은 과학적인 추계에 따라 그리고 교육 현장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릇된 정책으로 오히려 수련을 못하겠다는 학생들만 늘고 있습니다. 네, 또 가장 최근에는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을 의정 갈등이 빚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직접 만났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는데 뭐 어떤 논의에 좀 진전이랄까 성과가 있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 복귀 같은 전향적인 결과는 없었습니다. 양측이 갈등이 생겨난 이후에 아무래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고 상호 신뢰 회복에 단초의 역할을 한 만남이었으니까요. 이주호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쌓인 불신이 사태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앞으로 의대 교육 정책은 의대 구성원, 그러니까 의대생과 교수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소통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가장 고심했던 부분 역시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이 위원회에 교수님을 비롯해서 의학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참여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만남도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 간담회에는 의료계 내에서도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단체의 주선으로 성사된 겁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단체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아서 의대생들 사이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데요. 예. 게다가 교육부도 3,058명 원점 복귀 카드를 이미 써버려서 학생 복귀를 호소하는 것 외에는 이젠 협상 카드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복귀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상당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또 수술 연기 이런 말은 이제 뉴노멀이라고 불릴 지경인데요.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세금만 무려 3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통 없이 정책을 강행한 정부, 그리고 강대강 대치로 일관해온 의료계 사이 피해를 본 건 환자들 그리고 국민들이었죠.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고생하셨습니다.